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유빈입니다.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버전이 중국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고, 특히나 그렇게 기다리던 통풍 시트라든지 2열 디스플레이 등등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추가되고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테슬라 모델 3가 처음 출시된 게 언제였어요? 2017년이었죠? 그러니까 벌써 6년이나 된 차예요? 보통 일반적인 브랜드에서는 3년 내지 한 4년에 한 번씩 페이스리프트를 하는데, 모델 3는 6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된 셈이에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바뀐 게 있죠? 헤드램프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약간 동글동글하고 DRL이 위쪽에 넓게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새롭게 바뀌면서 DRL을 얇고 길게 가져가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보통 요즘 최신 자동차들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바꿔가고 있는 추세죠. 그거에 맞춰서 모델 3도 약간은 날렵하고 얇고 길게 바꾼 것 같아요. DRL만 바꿨는데도 예전보다 차가 훨씬 더 날렵해 보이죠? 그리고 헤드램프가 바뀌면서 범퍼의 형상하고 라인도 바뀌었어요. 범퍼 파팅 라인이 조금 더 휀더 쪽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원래는 범퍼에 안개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아마 이 안개등이 헤드램프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예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범퍼의 형상이 조금 바뀌었는데, 전에는 이 앞부분이 약간 상어코처럼 이렇게 뭉툭하게 돼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위쪽으로 샤프하게 접고 아래쪽으로 둥글게 말아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둥글둥글했던 예전 느낌은 확 사라지고 확실히 날렵한 느낌을 잘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바뀐 점은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근데 헤드램프하고 범퍼 정도가 바뀌면서 새로우면서도 좀 샤프한 느낌을 참 잘 준 것 같습니다. 테슬라 요즘 디자인 잘해요. 측면에서는 일단 휠이 바뀌었어요. 18인치 일반 휠은 이렇게 생겼고, 19인치 노바 휠은 이렇게 생겼어요. 와, 근데 노바 휠 진짜 멋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모델 3에서 돈을 져주고 19인치 휠 가는 것보다 기본 18인치 휠이 더 멋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말이 달라지죠. 19인치 휠 진짜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휠 디자인을 했는데도 공기 저항 계수가 낮다는 건 참 이건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휀더 쪽 카메라에 있는 라인이 조금 더 1열 도어 쪽으로 길게 늘렸다는 거, 요 정도만 빼면은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모델 3 하이랜드는 후면부에서 바뀐 점이 정말 많죠. 뒤쪽을 한번 보면요, 리어램프가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트렁크 라인이 이 리어램프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형태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리어램프가 이렇게 두껍게 있다면 이 리어램프 중간을 가로질러서 트렁크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트렁크를 열 때 어떻게 여냐면, 이 왼쪽에 방향지시 등이 들어있는 리어램프는 남아있고, 오른쪽에 있는 램프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형상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트렁크 라인이 램프 전체가 들어 올려지는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램프의 형상도 바뀌었죠. 조금 더 얇은 선을 사용해서 디귿자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죠. 우리나라 법규 중에는 뭐가 있어요? 방향지시등은 반드시 고정된, 즉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규가 있잖아요. 근데 모델 3 램프는 불이 들어오는 모든 램프가 트렁크로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생산되고 국내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미국 기준을 충족해서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 없기 때문에 바로 팔릴 수 있지만,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들은 과연 이 법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국내로 들어오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실제로 모델 Y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되고 들어오기 때문에 FSD를 작동시켰을 때 차선 변경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승인을 해줘야만 넘어가도록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미국에서 들어온 차량들은 어때요? FSD 활성화되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차선 변경하고 추월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모델들이 과연 국내로 어떻게 들어올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설마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는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래쪽 반사판을 방향지시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나? 그것도 아니면 트렁크 내부에 등을 하나 더 달아주나? 아마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 3만 들어오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바뀐 점은 뒤쪽에 있던 테슬라 엠블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엠블럼 대신 레터링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깔끔하고 보기 좋은데요?
그 외에 충전구라든지 아래 범퍼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모델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는데 바뀐 게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저항 계수가 0.219cd로 8% 정도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오는 풍절음, 노면소음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더 줄었다고 하고요. 다행이죠 진짜? 모델 3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더 잘 나왔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델 3 가장 많이 변한 건 실내거든요.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실내 구조가 꽤 많이 바뀌었죠.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고요. 핸들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핸들 디자인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핸들 아래쪽 가운데가 원래 막혀있던 게 뚫리면서 훨씬 잡기 편하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버튼들이 추가로 생겼는데 일단 방향지시등이 생겼습니다. 왼쪽 뒤에 있던 방향지시등 컬럼이 사라지면서 핸들 왼쪽에 방향지시등 버튼이 새롭게 생겼고요. 그리고 PR 핸들을 조절하던 기어 시프터 컬럼도 사라졌습니다. 이거 그러면 도대체 기어를 어떻게 변경하냐? 기존 새롭게 변경됐던 모델 S, X와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기어 시프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요.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전진, 후진을 알아서 바꿔주는 기능도 베타로 테스트하고 있다고 해요. 와, 진짜 내가 자동차에서 기어 시프터가 없어질 줄은 진짜 몰랐는데 이렇게 빨리 바뀌다니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핸들 버튼 중에는 오토파일럿 기능도 추가됐어요. 예전에는 컬럼을 2번 내려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죠. 그랬던 게 그냥 버튼 한 번 누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훨씬 편해졌는데? 몇 번 이렇게 사용하다가 익숙해지면은 기존 차량들이 너무 불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센터 콘솔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대한민국 필수 옵션! 1열 통풍 시트가 들어갔습니다. 아, 드디어 이게 들어가다니. 국내에서 모델 3를 사시던 분들 가장 많이 시공하던 게 뭐였어요? 통풍 시트잖아요. 이제부터는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를 고려 대상에서 빼던 이유가 사라졌어요. 더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열에도 변경점이 있는데요. 모델 S, X에서 봤던 것처럼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요. 거기서 동영상도 볼 수 있고 공조장치를 조작한다든지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스피커가 14개나 들어가면서 사운드가 좋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3개가 추가돼서 17개의 스피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훨씬 스피커도 좋아졌다고 해요. 와, 이거 이렇게 되면은 기존 모델 3 구형 오너분들은 좀 서운하시겠는데? 모델 3 가격 좀 내려가나? 하이랜드로 오면서 주행 가는 거리도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료에 나오는 건 모두 중국 기준이에요. 현재 9월 1일 기준으로 신형 모델 3가 공개된 곳이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행 거리를 EPA나 WLTP나 국내 기준으로 볼 수가 없고 CLTC 기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CLTC는 중국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는 주행 거리 기준보다 조금 더 주행 거리를 후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걸 좀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일단 RWD 모델부터 살펴보면 LFP 배터리를 장착한 RWD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606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잠깐만, 606km 뭐냐고, 뭐 EQS야? 이 606km는 국내에서도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주행거리예요. 그리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km를 더 가서 713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713km면 웬만한 가솔린도 풀 채워도 이만큼 못 가요. 근데 이거 713km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중국은 원래부터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에 좀 후한 나라니까 기존 기준도 같이 한번 살펴봐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살펴보면요. 모델 3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56km를 갈 수 있었고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675km였어요. 그러니까 RWD는 50km,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40km 정도가 증가한 거죠. 아니 배터리를 추가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게 크게 증가할 수가 있나? 테슬라는 진짜 뭐 외계인 고문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국내로 들어왔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대략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는 25%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450km 정도, 롱레인지는 한 550km 정도,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RWD가 450km나 갈 수 있으면 이거 굳이 돈을 더 주고 롱레인지를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써있기는 450km고 실제로는 50km 정도 더 갈 거잖아. 롱레인지는 듀얼 모터고 더 빠르니까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와 더불어서 가속 성능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가속 성능은 딱히 바뀌진 않았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RWD 모델은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6.1초 걸리고요. 롱레인지는 4.4초, 뭐 기존이랑 동일합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개선됐다고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아 보이죠? 중국에서는 가격도 공개가 됐습니다. RWD 모델은 25만 9,900위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4,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29만 5,9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5,366만 원이에요. 그러면 기존 모델 3보다 도대체 얼마가 올랐나? 그걸 한번 봐야겠죠. 원래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23만 1,900위안으로 4,200만 원 정도였는데 4,700만 원 정도로 오른 거니까 기존보다 가격이 한 5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아니 근데 500이 올랐는데 4,700이면 4,700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가격인데? 이대로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보조금 받고 3,000 후반.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빨리 좀 국내에 들여와 주세요 빨리.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해서 공개된 정보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외관 디자인 예뻐졌고 실내도 훨씬 좋아졌고 기능도 많아지면서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났어요. 와 이것만 해도 진짜 대박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출시가 언제부터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모델 3는 대략 10월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 같다고 해요. 물론 이게 국내 출시일은 아니고요. 해외 판매 시작일인데 가만히 보면 여러 규제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을 수입할 것 같지는 않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을 들여와야 법규 등등 이런 문제들이 적용되지 않아서 바로 판매가 시작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미국에서 판매되던 모델 3, 모델 Y 국내에 출시되고 판매되기까지 대략 한 2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해결해야 될 국내 법규가 참 많아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빨리 들어오길 바랄게요. 페이스리프트된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버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